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에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거래일간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었던 코스피 오늘은 하루 만에 500포인트 이상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전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시장에서 공포감이 크게 나타났었던 건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유가라던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 그 공포감이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또다시 견조하게 나타났다는 것,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 등이 겹치면서 오늘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노이즈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시장은요. 어지러운 시장을 롤러코스터로 빗대어 표현한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 보고 있으면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폭락을 한 다음 날에 폭등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켓 A컷을 통해서 급락장세 때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결국에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는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견조하게 바닥을 닫아주는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대형주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견고하게 버텨줬었는데요. 특히나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연일 마감을 했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ETF의 일주일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요. 그 반도체의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 11%가량 빠졌지만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있는 그러한 ETF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의 흔들림 대비 견조할 수 있었던 건요. 외국인의 매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은 외국인이 50%가량을 들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한 10% 내외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한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이라던가 주 계약처가 아시아 시장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란 중동의 리스크와는 조금은 떨어져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공고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더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소부장 기업들은 버텨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할 때 소부장 기업들 강하게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반도체 시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과 동일성상으로 봐야겠죠. 반도체 대형주들 어쨌든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게 또다시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AI 메모리 경쟁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소캠2에 대한 샘플 공급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의 소캠 관련된 이미지이고요. 소캠이란 AI 서버용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데요. 기존 서버 메모리 대비 전력 효율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공개한 소캠2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용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LPDDR5X 기반의 저전력 구조,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의 효율은 더 높였다는 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듯한 이유입니다. AI 서버 메모리는요, 역시나 HBM과 비슷한 3파전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지금 마이크론이 소캠에서는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256GB를 최초로 공개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현재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역시 여전히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HBM 시장에서도 지금 3파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소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지금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쟁 구도는 CXL까지도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선 또 어느 기업이 또 선두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소캠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모멘텀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D램 가격 인상률이 100%까지 지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을 100%로 확정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상승했고요.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게 70% 인상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D램이라던가 메모리 낸드 이쪽이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메모리 계약 방식이 지금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이 공급자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연 단위로 하면 손해이니까요. 분기로 했다가 이제는 월 단위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100%로 확정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D램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요. AI 서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 생산을 집중하고 있는데 범용 D램의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치를 보면 확연히 느껴지시는데요. PC용과 서버용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D램과 낸드가 모두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PC용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00%, 그리고 서버용도 D램이 98%, 낸드가 90%고요. 2분기 가면은 상승폭이 감소되긴 합니다. 우선 1분기에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에서 15%가량으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치는요, 사실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 점, 특히나 지금 D램이라던가 낸드 부분을 공급자 측에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적인 우위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기업 더 있죠.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채태원이 엔비디아 GTC를 간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날 개막을 하는데 엔비디아 젠슨항 CEO와 미국에서 치맥 회동을 한 번 더 했었죠. 한 달 만에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HBM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더 파이를 키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이고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협력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GTC는요, 엔비디아에서 개최를 하는 세계 최대 AI 기술 행사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AI GPU인 베라루빈을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올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역시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일정, 그리고 젠슨항의 연설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어제 시장에 급락하는데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사라, 이렇게 급락할 때 오히려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리포트의 제목도 굉장히 멋지게 뽑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후퇴가 아닌 진격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이 평화롭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평화롭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둘 다 매수 의견을 줬고요. 목표 주가 삼성전자 27만 5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54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리포트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메모리 업황의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고 AI 서버 수요가 확대되는 것, 그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패닉 셀링이고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오히려 시장을 공포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기업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될까요?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고요. 여러 가지를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될지 많은 분들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정장에서 지금 봤던 신호가요. 결국에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건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건데 시장에서 25% 이상 급락하고 10% 이상 급락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의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고요. 그것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빠지고 좋을 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번 하락세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 노란색 지표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빠진 겁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여전히 긍정적이고 세계 경기 꺾이는 듯한 지표가 없었는데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장의 W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 때일수록 보다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지표를 더 유심히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 항상 이러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틀간의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 국내 증시 동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12%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5,700선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5,600선 현재 구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5,658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16% 급등을 하면서 1,138포인트까지 현재 복귀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종목들 좀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폭이 소폭 줄어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오늘 1조 이상, 1조 4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조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5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9,9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습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탈아비브에서 이 공중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이란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시장에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방산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LIG 넥스원의 이 천궁이
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중동 국가에서 추가적인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하나시스템 29% 급등하고 있고요. 그린광학도 2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도 21% 급등하고 있고요. 퍼스텍 16%,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닥 액티브 ETF가 3월 10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투심이 코스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조 이상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또 정책적인 기대감이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 흐름도 강합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삼천당 제약 28% 급등하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도 2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릭스 22%, ABL바이오도 21%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자세한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다양한 특징주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짚어봐야겠죠.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시원하게 10%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오늘 또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AI 칩 설계 회사인 미국의 브로드컴이 미국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한 영향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93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예상치 웃돌게 됐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2.05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호크탄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내놓은 발언들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맞춤형 AI 가속기와 AI 네트워킹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서 지난 1분기 AI 매출이 $84억 기록했다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현재 분기인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는데 매출액 $220억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웃돌았고요. AI 반도체 매출액 역시 $107억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비타 마진율도 68%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이던스 내놓으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표까지 소화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테크윙,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약세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강세 흐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강세장 안에선 더 강한 모습이고요. 유니테스트도 현재 구간 또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모습.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21%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13% 급등으로 반등하면서 96만 5천 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로봇주들도 양호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어제 AW2026 전시회가 막을 올렸는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AX 전시회입니다. 매년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가 대거 방문하는 산업 자동화 전문 전시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국내 참가 기업이 이렇게 많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개국에 450
53개사 2,300여 부스가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로는 역시나 로봇, AI 쪽이 꼽히고 있는데 AI 기반 자동화, 자율 이송 로봇, AMR, 그리고 차세대 로봇 플랫폼 등이 키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에는 지난 CES 2022에서 탑스타였죠. 베스트 로봇상을 수상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로보틱스 부문에서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첨단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역시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신 AI 로봇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참가 기업, 일본, 덴마크, 중국 기업들의 로봇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 22%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86만 6천 원까지 또 다시 올라온 모습. 한국 PIM도 24%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클로벌, 우린 PTS까지. 로보티지도 현재 구간 16% 급등하면서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K뱅크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대비한 K뱅크 오전 장중에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후장에는 주가 탄력은 다소 둔화하고 있습니다. K뱅크가 코스피 상장 도전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2년에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는데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상장 철회를 결정한 바 있고요. 지난 2024년에는 수요 예측 단계에서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3수 만에 코스피에 대비했는데요. 2016년 1월에 설립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공모가로 8,300원이 확정됐습니다. 희망 범위 하단으로 잡혔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134대 1의 경쟁률, 기관 수요 예측에서 199대 1의 경쟁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9조 8,500억 원을 모았고요. 지난 2024년 별도 기준으로 실적은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 1,330억 원대 회사입니다. 고객 수의 경우에도 1,553만 명까지 유치해 놓은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경우에는 지수의 반등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10에서 14%까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KB금융 9%대 강세, 기업은행도 6%대 오름세고요. K뱅크는 현재 구간 상승폭을 내주면서 강보합권 움직인 8,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놓지 말아야 할 시장의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OE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단독 모드 전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네요. 5G 관련주들도 괜찮고 OE솔루션도 오늘 10%, 20%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OE솔루션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이 한 15% 정도 이상 오르는 게 결코 특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OE솔루션도 오늘 한 8% 정도, 20% 이상 넘었다가 약간 좀 윗골을 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연말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통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혹은 많이 오른 업종은 어디인가라고 해서 이제 쭉 이제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순위가 제가 올해 말에 예상을 해 보건데 사실 뭐 반도체주들은 뭐 설명 따를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통신주들이 올해 말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단독 모드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SA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5G SA. 5G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지금도 5G를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지금 5G는 엄밀히 얘기하면 LTE 네트워크망을 이제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5G 단독망을 이제 쓰기 위해서 장비 발주가 예정돼 있어서 이
통신주들이 아니라 통신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이솔루션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KMW가 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오이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나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이솔루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광 트랜시버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밖에 없는데, 광 트랜시버는 정기적인 신호를 비세 신호로 이제 바꿔서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5G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5G 주파수에 맞는 기지국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려면 먼저 장비 발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이솔루션 혹은 뭐 이 통신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주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올해 상당한 모멘텀으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5G주들의 어떤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게 2019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리포트에 의하면은 2019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분석 내용이 상당히 좀 눈길을 가는데요.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광통신 장비랑 무선 주파수 영역 모두 이제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그다음에 5G 스탠드 언론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2019년도에 엄청난 실적과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제 통신 장비주들 KMW, 오이솔루션이 한 뭐 4년, 5년 정도 떨어졌죠.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적자를 탈피를 하면서 주가 상승도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18.5% 정도 상승 중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오늘 올라가는 것은 사실 뭐 시장에서 특징이 될 수 없죠. 이제 어제는 다 같이 떨어진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틀 전인데 그날도 이제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지금 다 떨어졌었는데 오이솔루션은 오히려 위에서 밀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게 어떤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소위 얘기하는 좀 더블 정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월봉으로 좀 길게 보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거의 10배거를 기록한 통신 장비주들이 4년, 5년 동안 정말로 힘든 시간을 좀 보냈고, 이제 어떤 실적의 어떤 뭐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주가의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원년이 올해 26년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솔리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KMW도 있고 오이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증권가나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오이솔루션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탑픽 종목으로 함께 지목을 해주셨고요.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하는 리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골라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차세대 신작 붉은 사막 이제 3월 20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흥행 여부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에 상승 하락을 좀 오가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펄어비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떨어져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이제 다행히 상승 전환하긴 했었습니다만 시초가는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딱 보름 남았습니다. 이제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펄어비스의 이제 명운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가 이제 떨어졌던 한 6% 정도 마이너스가 났던 이유는 이제 하나 엠바고가 좀 풀렸죠. 어떤 엠바고가 풀렸냐면 일단 이 게임이 출시를 하기 전에 유저들한테 이제 플레이를 먼저 해주게 하고서 이제 그것을 외부에는 얘기를 못하게 하는 엠버거가 걸려 있는데, 그게 어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저들이 이제 플레이한 영상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게임이 어땠다라고 의견들을 막 내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좀 약간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플레이해본 유저들이 생각보다는 좀 약간 별로다라는 평이 좀 많았고, 외국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어떤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내 유저들이 이제 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임의 디테일이나 퀄리티 같은 경우는 뭐 그 누구도 흠집을 잡지 않았었는데, 국내 유저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스토리가 좀 약간
좀 모자르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평이 많았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 하락을 장 초반에 일으켰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플레이 영상을 이제 엠버거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막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플레이 영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PC로 플레이한 영상이 있고 콘솔로 플레이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 콘솔로 플레이한 영상이 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펄어비스가 콘솔로 플레이한 영상을 제공을 이제 할 수 있게 제공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왜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 이제 그 사이버펑크라는 굉장히 좀 큰 게임이 있었었는데, 그 게임도 PC 영상은 이제 엠버거 풀고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됐는데, 콘솔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PC 쪽은 사양이 더 높거든요. 근데 콘솔 쪽은 사양이 좀 낮고, 그래서 이 콘솔 쪽에서 게임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적화가 안 된 상태로 출시가 돼서 시장에서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과거의 사이버펑크의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펄어비스에서는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사이버펑크는 구형 콘솔에서도 돌아가게 만든 거고, 우리 붉은 사막은 최신형 콘솔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사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이제 의견 좀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출시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출시를 기다린 게임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대감이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 나라의 붉은 사막, 그 다음에 GTA 6 두 게임이 이제 올해 최고 기대작인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은 GTA 6가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좀 덜 나와야지만 이 붉은 사막이 오히려 반대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면, 최근에 스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8위까지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개일이 19일, 이제 20일이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GTA 6랑 붉은 사막을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좀 꼽았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발표가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출시일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부침이 좀 강한 편이죠. 과거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었던 주가가 이제 붉은 사막 출시가 좀 늦춰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한 2만 9천 원대,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해줘서 5만 원대 중반 정도를 녹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약간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은 기대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이제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주들은 일단은 가장 좋은 합리적인 매매 전략은 어떤 거냐면, 출시일 전까지는 오르다가 이제 출시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게 게임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까지는 펄어비스의 위쪽 방향을 충분히 뭐 예상하고 보유 내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워낙 오래 기다린 신작이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차원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대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어떤 종목을 또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좀 약간 개별주 성격의 이제 가온 그룹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온 그룹 좀 약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좀 살짝만 바꾸면 그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기업이죠. 가온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가온 미디어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간단하게 세 가지 모멘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5G 스탠드 언론과 관련돼서 가온 브로드밴드가 이 부분과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모베드죠. 이 현대차 관련돼서 이 모베드 파트너사로 가온 그룹이 선정이 됐죠. 가온 그룹도 로봇을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온 로보틱스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가온 미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서 보시는 셋탑 박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 또 가온 미디어죠.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상당히 좀 재밌죠.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은 한 1월 중순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월 초서부터 매도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 매수 쪽으로 턴 어라운드를 했는데 조금 오늘 수급 쪽으로 아시는 상황은 기관 수급은 잘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살짝 좀 매도가 좀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흔들림에서 그렇게 크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견조한 느낌이고요. 정별 상황에서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5G 스탠드얼론, 로봇, 그다음에 셋탑박스 세 가지 모멘텀으로 일단 기업의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6,800원이죠. 오늘 상승세는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현재가를 매수가로 좀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딱 부러지게 한 10,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봤고 손절 가격은 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종목은 가온그룹으로 만나봤습니다.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솔루션과 5G, SA 그리고 로봇까지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위원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4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대에서 보합권에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의 WTI도 74달러대에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과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송 가능성이 유가 상승세를 일단 멈추게 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글로벌 자금은 빠르게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머니마켓 펀드에는 수백억 달러가 유입됐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국이다.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 수입 비용이 급증해 경상수지와 환율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보다 달러 강세가 더 큰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 코스피 다시 6,000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코스닥도 3,000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제 정말 무섭게 저 모든 종목이 떨어지더니 네. 오늘은 또 무섭게 모든 종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올라가는 이 수치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HTS를 보고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막 불이 났어요. 맞습니다. 전부 다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16%, 17%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라는 게 내려도 무섭고 네. 올라도 무섭고 그렇다고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수를 눌러놓고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이 누른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투매를 살짝 이끌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계속 눌려있던 거다. 들어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어제 수급 동향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은 계속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감까지 살짝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갭상승으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장면이라서 좀 뭐 저는 딱히 뭐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로 홈런을 진행하면서 이런 장면이 2번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2024년 12월 9일 날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 날 12월 10일 날 갭상승 나오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이 되었죠. 네. 그리고 그 가격을 딱 한 번 더 찾아본 게 2025년 4월 9일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 졸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관세 유예 얘기가 딱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다 사실 오늘 상승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한데 코스피가 5.5%, 5.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지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저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6%대 정도로 보고 들어왔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증시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차트 보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동안 너무나도 네. 이제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월 달 상승분을 거의 내줬다라고 한 번에. 얘기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거의 워시쇼크 나오기 바로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치 상승분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 한 달치 상승이 정말 무섭게 올랐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저는 사실 첫째 날 서킷이 나왔으면 둘째 날 이렇게 안 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첫째 날 사이드카, 둘째 날 서킷 나오면서 생각보다 더 밀어내린 거는 신용잔고 물량을 조금 해소하고 가는, 그러니까 시장을 좀 건강하게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신용잔고 물량 해소할 때 좀 과하게 많이 밀어내는 쪽이 코스피보다는 사실 코스닥 쪽입니다. 네네네. 저는 분명히 이번 봄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이 바봇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주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번에 체질 개선되고 신용 물량을 조금 털어내고 움직이려는 게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코스닥 쪽으로 또 전이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조정도 완전히 끝났느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가다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살짝 흔드는 정도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것조차 안 나오면 우리 시장이 너무 강한 겁니다. 네. 예, 흔드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하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올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 수급 동향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로 하락하는지, 우리나라만 밀렸지 사실 다른 나라들은 2, 3% 정도 안쪽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말로 없는 시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다시 10% 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지금 오후에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쏠리면서 16%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코스닥이 더 뜨거울 수 있다. 네. 그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또 미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에서 어제는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시장에서 반도체로 뭔가 든든한 베이스를 다시 다 잡았다면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나 아니면 이바봇 이런 것들 성장주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 중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오늘 4번 타자 업종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이 정도로 세게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바보수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그냥 한 가지 섹터씩 돌아가면서 말씀드릴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2차 전지부터 하는 게 맞지 2차 않나. 전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가 지금 시장의 뭐 주도 섹터냐라고 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지난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4분기부터는 기술적 반등 수준은 나올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그동안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이유가 2차 전지 캐즘 아니겠습니까? 그쵸. 반도체도 사실 HBM 나오기 전에는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20만 전자 하면서 만세 부르고 계시죠. 작년 이맘때 굉장히 못난이었습니다.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5만 원이었죠. 네, 작년 이 시기뿐만 아니라 한 6월 정도까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5만 원대에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못난이었고 하이닉스가 HBM 이슈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올라왔고 그 전에도 조금 더 주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2차 전지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전기차 캐즘도 반도체 공급 과잉처럼 제가 자주 이것을 연동시켜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한번 이제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또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부터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진입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못 샀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갈 때 못 사신 분들 15만 원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뭐 20만 원이어도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종목이니까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상승 초입이에요. 아직도. 전기차 캐즘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ESS가 전기차 캐즘 악재를 상쇄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 다 내용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더 나빠질 요소가 남아 있느냐? 그러면 전기차 캐즘은 더 나빠지느냐? 아니요. 유럽에서부터 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격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먼저 저가형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도 안 드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분명히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었고 메모리 가격 바닥이었는데 HBM 쪽으로 라인을 돌렸더니 D램 쪽도 그렇고 ESS 쪽도 그렇고 갑자기 쇼티지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해버렸죠. 뭐 가격이 뭐 대여섯 배 올랐다 얘기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사후 정산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슈퍼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데 2차 전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ESS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추후에 전고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리튬 가격도 슬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전지 과거에 움직였을 때 그 슈퍼사이클 나왔을 때 그 시기 때의 흐름이 향기가 조금 솔솔 흐르지 않나 싶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하죠. 우리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네. 분명히 소문은 여러분도 다 들으셨어요. 저도 들었고.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쉬고 있으면서 안 움직여서 그런데 저는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땐 이쪽이 대장이다 싶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오늘 집중해서 이 종목들 중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2차 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2차 전지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트너님이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2차 전지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1루까지 출루할 안타 종목은 뭘로 고를까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정하도록 포스코홀딩스?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철강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또 중국산 제품이 자꾸 이렇게 저가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조선도 좀 힘들었고 철강도 힘들었고 이런 중국이 진출하는 분야는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처럼 철강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친환경의 대장이고 이제 지주사업 모멘텀까지 해가지고 아예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가격이 쭉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중동 전쟁 때문에 갑자기 10% 내려가긴 했어요. 하지만 회복되고 있는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틀 동안 급락 나온 다음에 급반등 나오는 것처럼 리튬 가격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내려온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추세를 꺾지 못합니다. 예,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도 그 흐름이나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튬 가격도 살짝 꺾인 상황에서 가격도 지금 살짝 내려와 있고 하는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이 무거운 종목이 생각보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이런 밸류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호주 리튬 광산에 대한 밸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계속 나오는 상법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기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타 종목으로는 든든하게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가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네. 2차 전지 어떤 종목으로 빨리 가볼까요? 자, 리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리튬 쪽에서 좀 빠른 종목을 보면은요. 포스코 엠텍을 제가 포스코 말씀드리고 엠텍. 있습니다. 네. 네. 포스코 홀딩스 무겁다라는 생각 많이 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차 전지 섹터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신 좀 가벼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변두리 종목이나 여러분들 나왔다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사명을 자꾸 변경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종목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포스코 그룹주 안에 있는 포스코 엠텍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리튬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은 탄력 있게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이 안에 자원개발 부서가 조그맣게 있긴 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리튬 관련 쪽에 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에 연관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만 아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엔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서부터 이 계열사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나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기업이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딩 할 때도 단단하게 혹시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서 기간이 좀 더 끌려갈 때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큰데 포스코 그룹주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루타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안전하고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리튬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루타 종목은 포스코 엠텍을 주셨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는 어쨌든 대기업에 엮여져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은 크게 막 흔들리지 않으니까 네. 안정적으로 포스코 엠텍, 근데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겠고, 자 이번에는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도 높이도 갈 수 있을 2차 전지 종목 뭘로 골라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눈치채신 것 같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 맞아요. 에코프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증의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또 1,300포인트 이상 또 좋았던 기억도 있고 네. 3년 동안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리튬 광산, 채굴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좀 유리함을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자꾸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 최대 90포인트 넘을 때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 광산으로 해결을 하고 무전극체 같은 기술력으로도 해결하고 그러면은 자회사인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땐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올라올 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부분, 리사이클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이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과거에도 리튬 가격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가 대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에코프로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 중 하나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거기다 LFP도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기존에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제 순위권에 있다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앞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200%, 300%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딱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타존족 3루타 종목은 에코프로. 이미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도 뭐 여전히 가격은 아직 이제 출발 단계다. 어제 그제 또 세일 기간을 맞아서 조정도 받았어요. 에코프로까지 함께 3루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없는 종목 오늘 거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종목들 그 전에 알려드렸던 거 랭킹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뭐 다 같이 막 뭐 10% 20%씩 올라왔으니까 네. 순위 변동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순위 되나요? 변동은 이틀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없죠. 예. 올라왔다라고 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새로운 종목들이 밑에서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나도 이제 넘어가야지 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활바산처럼 끌어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쉬는 종목들 많이 있었죠.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추세를 이제 추가 상승으로 돌파해 나가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 4월에도 아마 뜨겁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제가 어제도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 2차 매수 구간까지 우리가 기존에 교육했던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20% 이상 올라오고 있고 SOS랩도 그렇고 다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은 다 올라오고 있고 잘하면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도 노려볼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고점이나 이런 부분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순위 변동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순위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바봇 중심에 반도체주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올해 창우행 들어간다고 했죠.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예, 이렇게 성장주 계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위표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 전력기기랑 원전이 들어가 있는 정도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섹터들입니다. 특이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아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수급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 수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종목 하시면은 나만 들어가 있고 메이저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종목,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 쪽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바봇에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러네요. 끝이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실적주 중에서 제가 방산 좀 여러분 들어가고. 예. 방산주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있다. 조방원 쪽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이 방산이니까 방산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110% 아래 종목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네. 120% 아래 종목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시즌 1은 200% 아래는 못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즌 2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핵심 종목들에 관심 갖자. 이상한 변두리 종목은 이제 조금 내려두고 지금이 오히려 한번 내려왔다 반등 나오는 구간이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4위까지의 랭킹을 계속 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이 또 올라가면서 어느 종목들이 위로 올라갈지 기대를 해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 골라주셨는데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려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홈런 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중에? 저는 오늘의 말로 홈런은 조금 전화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가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제가 앞에는 계속 리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죠. 네, 이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처음에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전기차 캐즘이 악재고요. ESS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HBM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성장을 만드는 추가 성장 동력이 있는 쪽이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뭐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CXL 관련주들 요즘 많이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뭐 유리기판도 움직일 거고 소캔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추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게 좋은데 앞에 세 종목은 이제 리튬이라는 추가 성장 모멘텀,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였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고체 쪽에서 삼성 SDI 얼마 전에 제가 또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작은 종목들로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성장 모멘텀을 하나씩 더 갖고 있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전쟁주니까 전쟁에서도 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류탄도 갖고 있고 칼도 갖고 있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총칼을 더 많이 들고 무기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쪽으로 해서 독보적입니다. 여기가 지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수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수분에 취약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앞서 나가는 선두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면 되고 전고체 쪽에 이제 주 원료 쪽으로 해서 황화물계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선 선두주자로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삼성 SDI는 양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사의 샘플이랑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트 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95,0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이에요.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돌파 시도하고 다시 들어오고요. 그리고 돌파 시도하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살짝 아래를 한번 흔든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 얘기 다 빼고 보자고요.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하면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그리고 급락한 자리에서 그 구간을 이탈했다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면 지금부터 외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니까 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차 목표치는 13만 원, 2차 목표치는 16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한 3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저는 앞자리가 2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고체 진행 사항 보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AS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 오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종목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들고 있는 2차 전지주를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그제 좋은 자리 할인을 또 해줬어요. 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잘 해볼 수 있도록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오늘 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양손을 흔들자 로봇도 같은 동작을 따라합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섬세한 동작도 구현합니다. 로보티즈가 자동화 산업전에서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입니다. 신형 로봇 핸드에는 초소형 핑거 액추에이터가 탑재됐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둔 설계가 특징입니다. AI 워커는 다이나믹 셀과 그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로 만들어진 세미 휴머노이드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모방 학습이라든지 강화 학습, 피지컬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워커의 가격은 약 7천만 원. 대기업 생산직 평균 연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24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위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 관심이 높습니다. 전 시장에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연결하는 로봇 시스템 통합, 이른바 로봇 SI 기술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제조사마다 운영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달라 호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현장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성 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과 전략적 협업을 맺고 로봇 시스템 통합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로봇 SI 업체로서
현대자동차의 모베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고객 사이트에 접목시켜가지고 공장 자동화라든가 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에 저희 회사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탑모드를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으로 로봇 활용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로봇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별 로봇 성능 경쟁을 넘어 기술과 시스템을 결합하는 통합 생태계 구축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오후장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틀 동안 급락을 하다가 오늘 좀 드디어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해졌던 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좀 원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뭐 이란 쪽 관련해서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급락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으켰던 가장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선까지 최근에 많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선이었습니다. 단기에 사실 지난달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특히나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뭐 6,500선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감까지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가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강화되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사실 역대 최대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미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언물 다 모두 다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강시장에 이제 늦게 들어오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강세장에서는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빈도수로 나옵니다. 오히려 약세장에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 강세장일 때 한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최근같이 역대급으로 지수가 올라왔을 때는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을 안 했던 분들 또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 놓쳤기 때문에 소외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를 느낀 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셔서 일단 비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미수를 써서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신용과 미수 물량들, 레버리지 물량들이 급격하게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부담을 느낀다, 내가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실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당연히 신용이라든지 미수와 같은 차입금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주말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변동성이 뭐 끝났다라고 속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풀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입금을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던 만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요일장의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신데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고요. S&P 500 빅스가 2.7%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지만 또 내일은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 지금 그래도 이제 완전 조정이 끝났다라고 좀 바라봐야 될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될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한 걸음 좀 늦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단기냐 중장기냐 이 전략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가 올라왔던 것들은 사실 뭐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증이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급락장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증시 안에 속해져 있는 상장 기업들의 펀더멘탈 자체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급락 이후에 이 정도의 낙폭이라면 충분히 저점이라는 판단은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아직도 지금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빅스 지수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공포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아직 안심을 하고 있는 단계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가의 어떤 흐름들,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이제 1,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또 언제 또 급반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위험성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격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비중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크게 비중을 늘리는 거는 일단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2026년도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PER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PER이 지금 한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어제까지는 한 8배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9배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당분간은 너무 큰 비중을 넣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가가 재급등하는지 환율이 재상승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변동성 지표가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완화가 되면 비중 확대,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국면이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 환율이라든가 유가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일 많이 빠졌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무려 11%가량 급등하고 있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게 정말 시총 1, 2위 기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할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는 네. 계속 주도주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전 섹터 내에서 사실 반도체만큼 증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최근까지도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뉴스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은 초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뭐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캐펙스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대표 상품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 성장 사업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고는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 라인은 여전히 제한적인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조금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난 이제 4분기 대비했을 때 이제 1월 달쯤에 반도체 범용 반도체 D램 가격이 한 70% 정도 올랐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봤더니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와 공급 상태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가격을 굉장히 올려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웃돈을 주고라도 장기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뭐 360%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업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200조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70조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투톱들을 못 사줬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음봉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계속 깨왔기 때문에 투톱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느끼는 수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 단으로 지금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코스닥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도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로는 역시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소부장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들이 주도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테크잉이라던가 장비 쪽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몇 종목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거론되는 게 방산 섹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네. 방산주 지금 네. 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네. 이거래일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특히나 LIG 넥스원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조정을 급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에 가격까지 내려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말이라든지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걸로도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란발 리스크를 통해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기조는 계속 더 유지가 될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워낙 또 무기를 많이 소진을 하면 또 재고를 또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수요들까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성비가 좋기로 이번 전쟁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공 쪽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이란발 전쟁에서도요. 그래서 이미 실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기를 이제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납기까지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K 방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전에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 역시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도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이 종목은 어제도 갭상승 출발했었습니다. 어제 시가가 13% 상승했다가 방산주가 어제 차익명을 나오면서 급격하게 밀렸는데 오늘 다시 13%대 급등하면서 지역적 리스크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수준까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회사는 LIG 넥스톤이라든지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쪽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방산 기업들 쪽을 대부분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 역시나 실적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7,000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19,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파이버 프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섬유 센서라든지 정밀과학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산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우리가 미래 성장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쪽으로도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다. 고객사도 워낙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 역시나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지금 61선에서 확실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2월 고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8,000원 정도 선이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 선을 목표가를 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매력적인 종목들이고 그 중에서도 코츠 테크놀로지와 파이버 프로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반등을 또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지 섹터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불확실성 제거되면 이제 좀 담아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괜찮다 저가 매수 쪽으로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딜 봐도 지금 반도체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앞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다시피 반도체 섹터의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급적인 여파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바뀐 건 아니고 펀더멘탈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소부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던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테크윤 같은 경우도 지금 30%대 급등해주면서 오늘 상한가에서 지금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기업들 모두 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HPSP인데 이 회사는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반도체 기업들 또는 위탁 생산하고 있는 TSMC 같은 기업들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주가도 벌써 다 낙폭을 회복한 상태고 앞으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왜 좋냐면 증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장비주 쪽으로 수주가 더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장비주 쪽으로 여러분들 눈을 돌리시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실적 받쳐주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반도체 그 가운데에서도 장비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셨던 종목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저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세계 5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수출길이 막히자 저장고 여력이 없어 생산량을 절반 아래로 줄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저장고 역시 이르면 3주, 길어야 한 달이면 가득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제 유가는 전쟁 전보다 13% 상승한 $82 선이며 유조선 용선료는 이전보다 7배 가까이 폭등했다. 미국이 유조선 보호 방침을 밝혔으나 미사일 위협 속에서 실제 호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체 파이프라인 수송 용량 역시 세계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관 합계 약 1억 5,7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약 208일 동안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수입선 다변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네,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라스트 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급 화요일, 수요일, 검은 화요일, 수요일 지나서 오늘은 빨간 목요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빨간 증시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14%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 이번 주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변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어제는 서킷 브레이크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은 일단 매수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급등락이 아주 큰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역시 이제 중동발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조짐을 조금씩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CIA와 미국의 CIA와 이란의 고위급이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종전으로 갈 가능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길어지는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지상전을 투입을 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 관련된 것도 이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걸로 작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그나마 원유를 좀 비축을 하고 있는 양이 7개월 정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호전으로 바뀌는 정부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오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림이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네.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면서 거의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변해주는 쪽이 미국에 대한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I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예상보다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AI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을 까보면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까지 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었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만 튼튼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118조로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뭐 신용융자도 최대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미수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매도를 불러서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빠르게 오늘 회복을 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에 대한 의지도 주가를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이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증안펀드 100조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투입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를 빠르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제만큼의 하락을 오늘 상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역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준 이번 주였는데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전망 더 열어주셨고요. 매크로 이슈도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가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우리 증시에 더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10% 가까운 급등세인데 결국 9%대 오름세로 마감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대비 또 500포인트 이상 가까운 상승입니다. 5,589.17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4% 가까운 급등세 1,114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 135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피 200도 9%대 급등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 1조 4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고요.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 그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각각 8천억 원대 순매수세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팔자세 1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2거래일간의 급락세를 뒤로 한 채 오늘 양대 지수는 일제히 질주를 했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에 더해지면서 오늘 급락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한화시스템과 같은 방산주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 특히나 걸프 국가들이 무기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방산 기업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던가 LRG, 넥스원,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나 한화시스템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왔고요. MLCC 가격 상승 모멘텀 오늘 또 부각받으면서 삼성전기 두 자릿대 상승세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나 한미에 대한 관계, 원전 관련된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 더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12%가량의 오름세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들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조선사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5에서 8%대 상승했는데요.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나나에 대한 기대감 카카오로 이어지면서 오늘 8%대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들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만큼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지수 대비 금융주들의 상승폭은 다소 아쉽습니다만 증권주들은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15%가량의 급등세 나왔고요.
자동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6에서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는데 미국 시장에서 2월 판매량이 급등했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로봇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업, 화학과 같이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7%가량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출이나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일제히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삼천당 제약 24%가량 강세, 펩트론도 18%가량 오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에비엘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이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두 자릿대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동안 급락세가 컸던 만큼 오늘 되돌림도 굉장히 좋았고요. 에코프로 BM도 18%가량 상승.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요. 오늘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램보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일제히 두 자릿대 강세. 테크윙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뽑았는데 테크윙이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콜테스트 총괄 소식에 삼성과 하이닉스 양대 기업으로 일제히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늘 시세를 강하게 내놓는 데 성공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노공업과 ISC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버텨주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작 기대감 여전하고요.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 기술도 가격제 한폭 근처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빠르게 올라와 줬습니다. 9%대 급등세 5,583.9의 마감시였습니다. 코스닥도 급등 마감했는데요. 14% 오르면서 1,116.41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9.8%대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아주 큰 상승세를 유지해줬습니다. 5,715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또 고점을 높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후장 중에 다소 꺾임이 있나 했는데 그래도 더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고요. 1,149포인트까지 장중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4%대 역대급 급등세 연출하면서 1,116.41의 마감치였습니다. 오늘 또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물량이 좀 빠져나간 모습 1조 7천억 원대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1조 7천 원대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이 8천억 원대, 기관이 7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팔자세 1조 5천억 원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금 쓸어 담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종료된 가운데 HBM 관련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와 함께 연동되는 흐름 외국인의 선택도 받아갔고요. 방산주 안에서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과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주목을 계속 받아갔고요.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방산 자회사가 신공장 증설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원전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소부장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이어졌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 쪽으로 러브콜 이어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HPSP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
KTX의 경우에도 오늘 급등세 연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관이 최근에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46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3% 급등세 유지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44만 6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SK가 1위에 올라왔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같은 방산주 주목받았는데 천궁2의 밸류체인 쪽으로 수급이 좀 쓸려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하나시스템도 천궁2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주 안에서 미래에셋증권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간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수급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AI 반도체 다음으로 MLCC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급등 속에 기관의 순 매수세 가져갔고요. 테크윙,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테크윙의 경우에는 삼전 닉스보다도 약세장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 주가 흐름 체크해보고 갈까요? 오늘 센서뷰와의 계약 체결 소식 전해주면서 센서뷰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오후 장중에 79만 2천 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3%대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네요. 76만 3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오늘 파이널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대급 반등을 보여줬던 오늘 양대 지수입니다. 오전장에 우리 시장 개장 직후부터 강한 시세를 내뿜더니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장중에 17%가량의 급등세까지 확인이 됐고요. 코스피는 5,700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기록적인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과 이란의 접촉설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증시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들어왔고 이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 건데요. 특히나 역사적인 폭락이 2거래일간 이어진 뒤에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가 시장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됐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가니까요. 반도체가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두 자릿대 강세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나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반도체 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건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의 인상률이 100%로 확정되었다는 건데요. 이제는 HBM을 넘어서 디램 가격, 범용 디램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견조한 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글이 올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고 이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 단위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만큼이나 오늘 낙폭 과대업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 전지라던가 증권, 기계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이 오늘 시세를 강하게 내뿜었고요. 결국에는 코스닥이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을 유지해 준 채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말을 앞두고 내일 또 금요일장인 만큼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좀 내일장 전략을 현명하게 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만으로는 또 성이 안 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내일도 또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뭐 내일 급등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잘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리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도 이제 중동 쪽에서의 그런 이런 반발들이 예전부터도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도 계속 분쟁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선한 이벤트가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벤트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확전이라든지 추가적인 확산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배제된 가운데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일을 보면 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3조 2천억을 코스닥 시장에서만 샀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역시 2조 5천억을 샀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한 거는 ETF에 대한 자금이다라고 감안을 해봐도 외국인이 3조 2천억을 매수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거 같아요. 코스피 대비해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많이 못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전자닉스가 원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좀 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3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펀드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선행적으로 좀 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여전히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수출 데이터가 따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위 우선순위로 좀 정해를 드리면 1위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을 1순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순위는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예전에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된 로봇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산. 예전에 방산은 이제 러우 전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나토에 대한 국방비 증액 여러 가지 국방비 증액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었는데 이제 중동발 리스크까지 확산이 되면서 수주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이 섹터들의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좀 특이하게 봐주셨고요. 실적 장세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종목 옥석을 잘 갈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로봇, 방산 쪽에서 또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럼 주목해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네. 팀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 동진 세미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13%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가격 실적 대비했을 때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150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산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종목을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랑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신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테일러 파운드리 쪽 미국 공장이죠. 거기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동사에 대한 소재도 많이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삼성이 테슬라양 관련된 이 파운드리 쪽 2나노 쪽에 대한 수주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재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올해 실적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된다. 수익성 높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광 공정의 신규 소재, 그리고 HBM 관련된 공정 소재 관련된 종목물의 제품들의 판매가 진행이 되면 수익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 고점인 5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짚어주시네요. 반도체를 역시나 탑 섹터로 보고 계시고 이 안에서 골라주신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58,0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투자 심리는 좋아졌는데 이게 뭐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등락이 심한데 이 심한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본에 잘 충실한 매매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을 잘 찾고 내일 또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대응 방법에 난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장 급등을 했던 만큼 좀 걱정을 살짝 뒤로 하고 저희는 내일도 웃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을 언제나 파이널 샷.